계세요. 알았습니까? 알았으니까 합의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한교 의원님. 자, 하십시오.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이한 씨가 더 나아. 예. 말씀하십시오. 이쪽으로 김명수 의장님 안 보여서 그런데 이쪽으로 좀 나오실래요? 예, 합참의장입니다. 이번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됐죠? 네, 누가 발령했나요? 제가 발령했습니다. 몇 시에 했죠? 22시 40분에 구두 지시로 했습니다. 그 장관이나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사항이 전혀 특이한 게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은 옛날에 진돗개 둘인데 간첩이라든가 북한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데 왜 발령했습니까? 예, 일단 먼저 설명드리 아니 왜 발령했어요? 그 북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22시 30분경에 제가 보고 전화 보고를 받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경계태세를 강화시켜서 안보를 강화시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 판단에 따라서 그렇다고 전국에 정군의 경계태세 2급을 해요? 예, 그거는 지금도 제 판단이 지금까지 경계태세 2급 중에 북한 사항이 아닌 가운데 경계태세 2급을 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민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한다면은 군생활 하면서 4단 정도 하면은 이해가 비상계엄을 가는데. 맞이한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 군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북부터 오판 모든 문제를 안전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해서 제가 경계태세를 하라고 지시를 그 개변이고 북한 사항은 전혀 이상 없었어요. 안보실장도 퇴근하고 국정원장도 퇴근하고 의장도 퇴근한 사항인데 무슨 계엄을 군을 동원 이번에 정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정군을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계태세를 이것은 강화해야지만이 수도 잠깐 경계태세 2급 조건이 안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거예요. 전혀 조건이 안 됐는데 비상계엄도 조건이 안 됐는데 걸은 거고요.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이면은 실탄까지 정군에 다 분배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초기에 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방사나 특전사 병력 나중에 부대 지휘를 한 수 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줄 때도 장관이 그러면 명령을 내려가야지. 그리고 계엄사 사항실을 합참에 있는 요원으로 해서 20명 구성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 파악하고 초기에 합참이 비상계엄의 사항실 역할을 했었고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통해서 전국 비상계엄을 뒷받침하는 아주 핵심적인 관련자입니다. 조건도 안 냈는데 왜 경계태세 2급 실탄까지 분배하는 걸 거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경계태세 2급을 설정하는 것은 제가 기상계엄을 보고를 받았을 때 첫째 물은 거였습니다. 무슨 사항이냐,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타고 제가 이동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합참의장으로서 일단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가장적으로 조치하는 게 상황이 발생되면은 보호한 상황은 경계를 일단 강화를 시켜야지만이 군의 이동이라든가 모든 게 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은 그 생각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경계태세 설정과 그다음에 비상소집을 해야 되겠다. 합참 내 총원에 비상소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상황이 파악되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그 두 개를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태세 설정하는 것이 북한 상황만 있어서 설정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방위태세에 의해서 적의 침투 도발이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경계태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태세 설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침에 나오는 것의 절차에 따라서 확인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말하는 관료적인 형태의 개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조 의원님께서도 부대를 지휘할 때 사항이 생기면 뭘 합니까? 경계태세를 먼저 강화합니다. 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안정사태를 확보하는 겁니다. 2급을 거래요. 긴급 조치를 걸어서 상황을 운영하고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22시 40분은 대한민국이 아주 평온했어요.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정군의 실탄을 통제하고 이것은 비상계엄을 합참의장이 정군을 동원해서 뒷받침하겠다 이겁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은 어떻게 그것을 경계태세 2급 설정한 것이 비상계엄을 자, 지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는 군 총원이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총원이 질문입니다. 군 총원이 말씀하십시오. 국방부 자체에 조사를 했어요. 사실 경계태세 이게 조건도 안 됐는데 정군의 비상을 걸어서 정군의 실탄을 하고 이런 적은 세상에 한 분도 없어요. 북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적은. 저도 제가 군생활 하면서 비상계엄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직을 걸고 비상계엄을 막았어야지. 제가 들어와 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직을 던지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직을 거기서 던지는 거지. 네. 자, 의장님. 이것은 저기 검찰차장 수사하세요. 알았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네네. 자, 박준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내가 하는 거니까. 이미 끝났어요, 말한 게. 자, 가만히 계세요. 의장님, 의원이 질의하면은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은 정군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저 경계태세를 설정해서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대한민국 제가 비상계엄을 경계태세 형성한 것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군인들이 총원이 비상계엄을 동조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처럼 비춰질 수 그러면은 있습니까?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은 우리 군의 군번이 0번, 1번입니다. 1번이면은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으면은 이 국회 선관위 다른 지역에 6군데 나간 군 병력들을 바로 철수하라고 했어야죠. 왜 그건 못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일단 오판 방지에 의한 대부 경계태세를 일단 강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상황을 저도 상황 파악하는데 죄송스럽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부대가 선관위에 나갔다는 부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인 희화에 계엄가가 있으면은 우리 합참의장께서 당연히 계엄사령관이 되면 불구하고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왜 캐션을 안 달았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을 계엄을 설정했을 때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한다는 것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장성급 장교로 지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를 계엄과를 가지고 전시에 대비해서 그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관행적으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을 맡아서 했던 건 사실이죠. 자, 누가 추가로 합니까?